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자, 이 주제로 저는 지금까지 두 편의 그 일련의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 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저는 이제 제1편에서 중국과 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이제 1900년대 이후에 자, 중화민국이 이제 그 건국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과 그 국민당의 그 투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1949년도 이제 장개석의 그 국민당이 대만으로 이제 쫓겨가고, 이른바 이제 국부천대하는 그런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이 지금 현재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 이제 7명의 그 어떤 이런 총통들이 있어 왔고, 그러니까 특히 그 대만의 그 분리 독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통일하는 문제, 자,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양안 관계, 두 나라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왔는지, 이런 얘기를 제1편에서 여러분께 소개드렸고, 그 다음에 2편에서는 과연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자, 이 주제로, 저는, 뭐, 한마디로 저는 썸네일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거 이제 부정적으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크게 그 4개의 팩터가 있는데, 예컨대 이제 시진핑이 곧 시진핑 리스크도 있다. 이제 곧 시진핑이 사라질지 모른다. 이런 그 팩터도 있고, 또 중국 그 인민해방군, 그게 쉽사리 못 칠 거다.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그 점에서도 짚어봤고, 그 다음에 두 나라 간의 그 어떤 경제적인 팩터,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전반적인 여러 환경, 이런 것들이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었고, 자, 오늘은 이제 그럼 만약에 이제 시진핑이 대만을 쳤을 경우에, 자,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개입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럴 경우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 그 전쟁, 두 나라 간의 그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 자, 이 주제로 이제 제가 이 태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쉽게 전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점점 더 그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지금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께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의 대만 침공 이 이슈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계속 대두돼 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동전, 그 다음에 이 미중 긴장 고조, 이것이 크게 그 국제 안보상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팩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쳤고, 지금 현재 2년 반을 훌쩍 넘기면서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 10월 7일 날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지상전을 피면서 이제 하마스를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점차 더 비화가 돼서 이제 헤즈볼라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뭐 이렇게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장차 이것이 이제 제5차 중동전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지금 국제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팩터가 이제 미중 간의 그 긴장 고조,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시진핑 등장 이후에 이 태제로 수차 지금 위협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 이와 같은 그 중국의 시진핑의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 현안 중에 세계 큰 현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U의 그 외교안보 수장인 요셉 보렐, 이 사람은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는 앞으로 장차 국제적인 그 긴장의 진원지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지역의 그 영향의 행사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투쟁, 이것이 이제 진원지가 될 것이다. 조셉 보렐, 이 사람은 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Security Policy EU의 이제 외교안보 그 수장이다. 그 말이죠.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여전히 그 남중국해 이거는 우리의 앞바다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2016년도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자, 이와 같은 중국의 그 주장을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판결을 무시하고 자, 이제 인공섬을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 군사기지를 그 건설하는 등 그러면서 점차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확대하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행동에 대해서 자, 주변국들은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그 안보 협력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가능성 이런 거는 이제 점차 고조된다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국제사회가 지금 얘기를 해왔고, 그러면서 특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자, 대만을 중심으로 이제 지정학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의 긴장은 2022년 이래로 계속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로 자, 중국 내부에서는 야, 푸틴을 우리가 본받자. 자, 이와 같이 이제 계속 그 시진핑을 그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점차 이와 같은 그 긴장이 고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그 회색지대 전쟁, 이런 그레이 존 액티비티스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그 강화했다. 예, 근데 이제 무슨 해협, 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선박들이, 그 다음에 아디스, 그 방공 식별구역을 전투기들이 침범한다든지 이와 같은 행동들을 이제 중국군이 시정해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 이럴 경우에 중국이 만약 공격을 하면은 자, 만약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대만을 방어를 할 것이다. 자, 이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방장관은 최근에 자,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던 샹그릴라 그 다이알로그에서 샹그릴라 그 안보 대화에서 자, 동준 국방장관은 만약에 어느 누구든 간에 대만을 우리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다면 우리 중국군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이것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의 그 대만에 대한 어떤 이 무기 판매, 그 다음에 군사훈련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지금 역사상 이제 역대 최저점에 이제 이르렀다. 이렇게 전부 전문가들을 진단하고 있고, 또 전직 미군 유럽 총사령관을 지냈던 벤 허치스, 자, 이 장군 판단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 중국하고 미국은 붙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전쟁은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과 중국 과연 붙을 수 있을까? 자, 붙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국의 대만의 대한 방어 정책, 어떻게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가 하는 미국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국과 대만이 어떤 역사적인 발전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이 군사 분야에서 대만과 미국이 어떻게 여태까지 협력하고 있는가. 자, 이 근저에 이것이 바로 이제 대만 관계법인데 1979년도에 체결된 대만 관계법의 이제 본질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무기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두 번째 달라고 그러죠. 미국과 중국이 만약 전쟁을 한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같은 전쟁이 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이제 워게임 시뮬레이션 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SIS, 미국의 띵탱크인 CSIS 무려 24차례에 걸쳐서 자,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이 워게임을 했는데, 이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전부 소개를 드리고, 자, 어떤 결론이 도출됐는지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예컨대 전쟁을 했을 경우에 어느 나라들이 자, 이 미국과 중국 뒤에 줄을 쓸 것인가, 누가 이와 같은 두 나라를 이제 서포트할 것인가.
자, 이것을 또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뒤에는 이제 나토하고 이 서방국가,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자가 줄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뒤에는 러시아하고 북한이다. 그러면서 요새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그 동맹관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자, 이런 태제에 대해서도 이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자, 이 두 나라가 만약 붙었다 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제 예컨대 판단하면서 우리의 그 국익을 지키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진핑의 그 대만 접수 계획을 보면, 자,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자, 시진핑이 왜 대만을 치려고 그런가.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진핑의 그 대만 통일정책과 군사 전략을 보면은 2021년 7월 달에 시진핑은 공산당 그 전당대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조국 통일이 평화적으로 자, 우리가 수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만을 완전히 인민공화국 틀 속에서 통일시키겠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평화 통일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국 양제 홍콩 모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체제 그대로 지금 유지하라. 지금 홍콩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홍콩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과거의 홍콩하고 1997년도 이전의 홍콩과 지금 홍콩은 완전히 다른데, 그러나 이제 말은 일국양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드시 내 임기 중에 이 대만 문제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평화적 통일은 뭐 내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무력 사용 포기, 이거 약속, 자,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수틀리면은 언제든지 자, 이제 군사력을 풀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시진핑이 해오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군사 전략은, 자, 이게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제1도련선이고 뒤에 있는 것이 제2도련선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을 둘러싼 것이 제1도련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쪽은 다 우리의 중국 1차 우리의 그 해상 영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앞으로 이것이 다 우리 바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상 봉쇄선을 이제 구축해 놓고, 그리고 이제 여차하면 이제 대만 봉쇄하고, 이 지역으로 미군이 대만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차단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필요시에 이제 대만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상륙작전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중국은 이제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미사일, 군함, 전투기 이쪽 분야에서 전력을 증강시켜왔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국방비가 2,310억 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방 작년에 454억 불이니까 대략 한 6배 정도 많다. 지금 이 중국의 국방비는 대만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중국이 이제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자, 2027년이 우리의 D-Day다.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반드시 우리가 먹는다, 그런 얘기 이제 했고,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사령관 올해까지 했던 것 존 아킬리노, 자, 이 제독은 앞으로 3년 내 중국이 반드시 대만을 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대만 정책,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공을 들여 왔는가, 왜 지금 대만을 지켜야 되는가, 자, 이런 얘기를 이제 미국의 국가의 이런 것들을,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관련 미국의 안보 전략적인 이해를 먼저 보면은, 자, 먼저 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지경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가치 있는 국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만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예컨대 이제 시장 경제 이적 가치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이 안보상으로 볼 때 완전히 미국의 인도 태평양 안보 네트워크 끝단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본 열도로부터 출발해서 필리핀, 남중국해, 대만 이렇게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쪽 만주, 일본, 인도, 차이나 막 이렇게 이제 전부 자기들이 해상 봉쇄선을 그어놨는데,
자, 이것과 완전 대척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끝단에 이제 대만이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이 만약 대만을 장악했을 때 이거는 미국의 서태평양 그 이제 군사 균형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차질을 가져온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제 서태평양에 이제 괌에도 오키나와에도 일본 본토에도 한국에도 지금 현재 병력을 풀어놓고 있다. 이와 같은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본 남부 해안, 미군 기지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중국 인민 해군 위협에 그대로 그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타이완 스트레이트 이것이 지금 대단히 주요 무역로다.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이 컨테이너 반이 지금 매일 이쪽 그 대만 해협을 또 통과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난번 또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경제 파트너다. 이제 반도체 특히 TSMC 자 이와 같은 거는 이제 미국한테도 중요하고 이제 중국에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이 분야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이 발전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 미국이 이제 이 TSMC를 잘 컨트롤할 경우 그건 또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경학적인 뭐 그런 가치도 충분하다. 대만이. 그리고 자 여태까지 지금 미국은 평시에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 이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strategic ambivalence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펴왔다. 그 얘기는 79년도에 미국이 자 이제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은 자 중국은 본토 중국이 맞고 대만은 이건 이제 저 중국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만과 수교해왔던 미국이 이제 완전히 돌변한 겁니다. 이 완전히 변신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그 이제 안보나 이런 것들이 그 위협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대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이 국제정치학적으로 지금 현재 1971년도 그 당시에 그 유엔의 2758 그 결의안 때문에 모든 유엔에서 가지고 있던 그 여태까지 대만이 향해왔던 그런 그 국제법적인 그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전부 본토 중국한테 다 넘겨줬기 때문에 졸지에 이제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완전히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하여튼 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명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격에 대비해서 대만에 이제 자위형 무기를 이제 공급하고 자 이러기 때문에 한편으론 중국을 완전히 하고 대만 너희들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큰 태제에 대해서 중국과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대만이 이제 완전히 중국의 속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흡수 통합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무기도 또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모호하다 이 말이 전략적으로 이와 같은 그 미국이 이제 정책을 펴왔다 전략적 모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자, 중국이 이제 대만 공격하는 거 이런 걸 어떤 형태로도 막고 싶고, 그 다음에 대만이 또 중국에 대해서, 본토에 대해서 절대로 너들 도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대만 해외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마다, 자, 미국은 항상 동서독 관계를 봐라 하면서 절대로 그 본토를 자극하지 말라. 이런 주문을 항상 해왔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대만 자체 방어 능력, 이런 것들은 또 강할 필요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그 대만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이 만약 될 경우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을 했을 경우에 미국은 군사 개입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시금석 최초 그 전환점이 됐던 것이 바로 95년도, 96년도 그 당시 제3차 대만 해협 그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만 정책의 이 전환점을 이룬다.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대만을 이제 적극 지원하는 그와 같은 그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군사협력을 이제 확대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F-16 그 조종사들도 미국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투기도 이제 계속 팔고, F-16 그 전투기도 팔고, 그 다음에 특히 트럼프나 그 바이든 들어와서는 대만의 무기 수출 이런 것들을 점차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만에 대해서 국방비 인상하라. 그 다음에 대만 위협의 그 군사적 위력 이런 것을 투사할 수 있도록 계속 자위 수단을 강화하라. 방어력을 강화하라. 이런 주문을 이제 미국이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2023년 작년도에 3차례 이제 대만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는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완전히 우리는 자 이제 대만 뒤에서 이제 적극 지지한다, 지원한다 이런 그 입장을 이제 표명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여태까지 최초의 그 서방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전부 다 주저주저 하는 바람에 자, 이와 같이 최초 첫 단추를 잘못 꼈다. 이와 같은 그 자성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서방이 단결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고 1년 뒤에 이제 대만을 상대로 자, 우리가 너들 적극 지원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이든이 3차례나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중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 얘기는 아니고 군사작전 뭐 적극 참여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억제력을 계속 제공하면서 중국이 감히 대만을 치지 못하도록 자 이와 같이 시각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팽창 이거를 저지하고 그 다음에 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현재 자 이 나토 정상회의 때 매번 IP4에서 인도 패시픽 4 countries 여기 대한민국 포함해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4개의 나라를 인태제 그 안보 동맹 이 결속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이제 다자 안보 구도를 이제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쿼드라고 지금 현재 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크스 해가지고 자 이거 미국, 영국, 호주 자 이 세 나라가 들어간 2021년부터 이 쿼드는 2007년부터 자 이러면서 이와 같은 나라들을 이제 자 미국이 오케스트레이팅 하면서 이런 나라들을 인도 패시픽 지역에서 전부 다 이제 긁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이제 나토 IP4 얘기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필리핀하고 미국은 이제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 할 경우에 자 이와 같이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이 안보 구도에 소속되어 있는 이 회원국들은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일본, 나토, EU,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여기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장차 있을지 모르는, 자, 이 미중 전쟁,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사전 포석이다. 이와 같이 안보 동맹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다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대만이, 그럼 미국이 여태까지 대만에 대해서 어떤 공을 들여왔는가 하는 거를,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부터 70년대 이 사이에는 자, 그 당시 49년도 이제 국부천대에서 장개석이 이쪽 대만을 건너왔고,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 대만을 공산주의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미국 대 대만, 대만 그 안보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대만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미국 정부의 컨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5년도 이후에 미국은 대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자 이제 공산화는 절대로 그 방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54년도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60년도에는 그 당시 아이젠하워 그 미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 해협의 어떤 전략적 가치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그 부합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그 상징적인 제스처로 이제 대만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자, 1950년 6.25 때, 자, 미국이 이제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이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 덕택에 대만도 크게 그 안보상 이득을 봤다. 이렇게 영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안보 유지가 가능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이제 대만 보호를 위해서 7함대를 이제 파견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침략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미국의 상륙정이나 포위함 구축함,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이 해안섬, 자, 이런 전투, 그 다음에 본토 탈환, 만약 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작전에 이제 중요한
이런 그 전투 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전부 인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70년에서 80년대 이 사이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71년도 10월 2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유엔 결의안 G7 2758 때문에 이제 유엔 내에서 이제 중화민국 그러니까 대만이 가지고 있던 이 합법적 대표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중국으로 본토 중국한테 전부 다 돌려주고 그러면서 중화민국 후계 지위를 이제 중국이 좀 모택동이 가져가면서 완전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즈음에서 이제 72년도에 닉슨이 모택동하고 만나면서 이제 땅뜨 분위기가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핑퐁 외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 이건 미국 닉슨 자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세계 경찰 역할을 수행 못한다. 1967년도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형태든 중국을 자 국제사회에다 자 이거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제 유도를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사회 하나의 그 액타로 지금 현재 커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닉슨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미국과 중국 간의 큰 커뮤니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72년도 상하이 커뮤니케 자 여기에 따라서는 원 차이나 자 인정하고 본토 차이나만 있고 그다음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상하이 커뮤니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79년도 양국 수교할 때 1월 1일 날 그 수교 그런 거 이제 커뮤니케가 있고 세 번째는 1982년도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 때 앞으로 우리 대만에 대해서 무기 판매하는데 자 이제 점차 줄여 나가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80년대 90년대 이 사회 보면은 자 이제 미국은 서서히 이제 그 대만의 그 이제 전투기 이 제작을 이제 전투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이제 그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에 중국과 이제 수교를 하고 미국이 그 다음에 대만과는 단교를 하고 여기에 이제 안보 불안 그 위협을 느낀 그 대만을 달래기 위해서 자 이제 완전히 어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은 이제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방어 성격의 무기들을 전부 이제 대만에 직접 지원을 하고 자 이러면서 이제 전투기 제작 이런 협력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칭쿠 전폭기 자 이런 것도 대만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장칭쿠 그 장개석 아들 장칭쿠 그 총통 이름을 따가지고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89년에서 99년 사이에 대만이 131대 이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그 조지 부시는 F-16을 이제 대만에 한 150대 팔았고 그 다음에 이 대만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고 그 프랑스로부터도 다소 그 미라지기를 전부 이제 그 한 60대를 사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90년도, 95년도, 96년도 아까 얘기로 대만 해협, 제3차 대만 해협 위기가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 미국과 대만 간의 그 군사 협력quan 완전 전환축이 됐다,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제 95년도, 90년 이 사이에 중국이 계속 대만 앞바다에다 로켓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군사 기동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대만을 이제 겁을 주고 자 이러면서 여기에 이제 완전히 긴장이 고조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이제 그 대만 해협에다 항모 전단 2개를 급발합니다. 그러니까 인디펜던스하고 니미츠 자 이거를 96년 3월 10일 날 이제 급발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자 이어서 자 그 다음 날 10일간 3군 합동 기동 훈련을 이제 대만 중심에서 자 이와 같은 데서 전부 이제 기동 훈련을 하고 자 이런 조그만 데는 이제 로켓 쏜대고 이와 같이 이제 대만 중심으로 전부 다 이거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차 대만 해협 위기는 전적으로 중국과 그 미국 간의 그 갈등이었다, 군사적인 갈등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자 이때를 보면은 자 미국과 대만 간의 국방 협력이 이제 한층 더 강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트 깅리치 자 이사 하원 의장이 최초로 이제 타이페이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F-16 조종사들이 이제 애리조나 르크 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신형 F-16 이런 것들도 지금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구축함 4척도 이제 구매를 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F-16, 자, 이 104부대 현대화 계획 이런 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만은 이른바 이제 미국의 주요 그 고객 중에, 방산 고객 중에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11년 이 사이에, 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4위에서 5위를 이제 넘나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년까지는 4위를 했다가 그 다음에 2008년부터 11년 이 사이에는 이제 5위로 떨어졌다. 자, 그 얘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호주 다음에 이제 그 대만이었다. 이 정도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많은 이 재래 무기들을 전부 구매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5년도 가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부시 대통령 때, 자, 이게 미국 이제 해외 주둔 전력을 이제 재편한다 하면서 대규모 그 전력들을 해외 주둔 미군들을 전부 이제 딱 본토로 이제 소환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철수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 해외 구사 충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 팩터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 그 개입해야 된다, 이런 그 컨셉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 잠수함 6척, 자, 이거를 괌에다 주둔을 시키고, 그다음 항모 2척을 일본 기지에다 주둔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트럼프 들어와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만을 이제 지원하려고 표방을 했고, 그러면서 F-16 그 전투기 66대 등 180억 불 가까이 이제 이 재래 무기들을 판매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 대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대규모 그 단지도 구매를 했고, 자, 이와 같이 이제 철저하게 그 대만 뒤에서 이제 대만을 지원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마찬가지다. 이게 대만 무기 판매, 이거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계속 그 지속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에이브람스 그 탱크하고 그 다음에 스팅 대공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쭉 팔았고, 그 다음에 이 만약 중국이 대만 너희를 침공할 경우에 우리가 대만 군사 지원한다, 이런 약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 펠로시가 중국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 하원의장 그 펠로시 얘기는, 우리는 대만의 민주주의를 그 지지하고, 그 다음에 2,300만 명의 대만 국민과 그 미국의 연대, 이거는 아주 확고하다, 완전히 우리의 그 결속력 이런 것들은 강하다,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푼 그 대한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이제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사들였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만 해협이나, 자, 이때 그 대만 해협과 이 스프레들리 그 아일랜드 이쪽에 이제 무력 시위는, 중국의 무력 시위는 이제 계속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항모, 이지스 구축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겁을 줬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카나다 함정과 함께 연합으로, 자, 이와 같은 이지스 구축함, 엔티탐, 스몰스, 청훈, 밀리우스, 자, 이와 같은 구축함들을 완전히 대만 해협에다 풀었다. 그러면서, 이게 중국이 무력 시위를 한 게 아니고, 자, 미국이 이와 같이 그 스프레들리 아일랜드 이쪽에도 이제 무력 시위를 했다. sorry. 자, 그렇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제 대만 해협 미중 그 위기가 촉발이 됐는데, 자, 이게 이제 양국 그 구축함들이 프리기함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구축함하고 거의 뭐 한 136m 서로 근접할 정도로 서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겁을 주고 뭐 이런 현상도 있었다. 그리고 자, 이거 최초 지금 밝혀진 내용은 이제 타이완 그 뉴스에 따르면은 미군이 그 특수부대 창설을 위해서 대만에다가 미군 병력을 풀어놨다, 이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Special Operation Forces Liaison Unit 해가지고, 자, 이거를 육군 그린벨의 그 팀을
이게 앞으로 정찰 임무를 하는 그런 팀을 이제 10,000명 정도를 앞으로 대만 땅에다 푼다. 어디? 금문도 그리고 이 팽후 자 이 섬에 여기에다가 이제 푼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대만군 그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자 이렇게 전부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제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당시 차이잉윈 최영문 그 여성 총통이 이제 대만 내 미군이 이제 있다. 자, 이와 같은 그 미군 주둔 그것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중국은 자, 미국이 지금 완전히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만 간의 그간의 이제 군사 협력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그 근처에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대만 관계법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중국 본토하고 외교적인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 대만 자 이쪽 그 중화민국하고 관계 이거를 전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법률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대만 관계법이다. 그러니까 서태평양은 여전히 평화적이어야 되고 안보이 중요하고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서 또 미국 대만 간에 이제 뭐 군사적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제 관계를 지속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하다 법률적인 그런 어떤 이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대만 관계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과 대만 관계를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할 때 officially substantial but non-diplomatic relations.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사실상 뭐 실질적인 뭐 그런 그 관계를 유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외교적인 뭐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제 그 말이죠. 여전히 그 애매한 뭐 그런 얘기인데 아까 전략적인 모호성 그런 그 이제 개념하고 일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너희들 우리가 국가 인정하지만 그 절대로 대만에 대한 너희들의 주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미국 입장.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왜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가장 주적은 누구냐 하면 소련입니다. 소련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애들은 중국의 그 공산당, 자, 이거를 전부 우리 같은 이 프론트로 묶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 미국의 컨셉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구 진영도 묶고, 일본도 묶고, 자, 이러면서 이 어떤 유나이티드 프론트, 이 공동전선에, 통합전선에 이제 중국도 해가지고 반소 그 동맹 어떤 이런 연합체를 만들자. 이제 이것이 그 당시 미국의 컨셉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도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작전 이것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것도 중국이 지원을 했습니다. 중국 지원했고, 그래서 이제 카터는 여기에 크게 고무가 돼서 그 당시 대만과 맺고 있던 그 이제 안보 상호 방위 조약 이거 1954년도에 체결했던 Sino-American Mutual Defense Treaty 자 이거를 완전히 미국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국 정부는 이게 이제 큰일이 난 거죠. 큰일이 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미국 의회에다 이제 로비를 하면서 미국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어떤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받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상원의원 베리 골워터다. 그래서 이 카터가 일방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미국과 대만 간의 그 상호 방위 동맹 조약 이거를 완전히 취소를 해버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위법성이 있다.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골워터가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해서 그 당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자, 카터가 직권을 남용을 했다. 이제 자기 직권을 벗어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원은 그러나 더 이상 재판은 불가하다. non-justiciable 해서 완전히 이게 애매한 또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터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대신 만든 게 바로 이제 대만관계법 TRA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만은 타이완, 그 다음에 페스카도어, 이게 팽구섬 이 일대를 이제 전부 싸잡아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대사관 대신에
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에서 자,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제 실질적인 대사관 임무 이런 것들을 이 AIT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방어 조약은 아까 전부 뭐 취소가 됐지만 그 이외에 기존에 맺었던 대만과의 모든 미국의 어떤 이런 조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가장 센시티브한 것이 군사조약인데, 군사조항인데, 자, 이것을 이제 이 내용에는 이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무력 사용, 이런 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너들 절대로 무력 사용해서 대만을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보장한다, 뭐 이런 말도 안 하지만, 그러나 포기한다, 이런 말도 안 한다. 이게 애매하게 완전히 시인도 부인도 안 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방어형 무기, 자, 이거를 대만에다 공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중국이 예컨대 이제 대만의 그 안보를 위협할 경우에, 자, 이것을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그 능력, 그러니까 대만이 여기 저항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이제 그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이제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자, 이와 같은 이제 중국이 대만 공격 사태가 벌어졌다 하면은 대만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해서 대만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해서 resist, 완전히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보이콧을 한다든지 금수조출 내린다든지, 자, 이런 것들도 일치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대만에 그럼 어떤 방위 서비스를 할 건가, 자,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대통령하고 의회가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TRA, 그러니까 대만관계법 제정 이후에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만에 대해서 이제 대만의 이제 국제적 위상 이런 것들은 변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82년도에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 때인데,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여차 얘들이 이제 분리 독립하면은 우리가 가만 안 둔다, 이제 공식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군사 개입하겠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 이게 이제 크게 여기에서 놀란 미국은, 자, 이제 6개 항을 이제 보장을 하게 됩니다. 대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너들한테 무기 판매하는 거, 이거 종료 일정, 이거 날짜, 이거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거 계속 너희들한테 무기를 팔겠다, 그 얘기고, 대만 관계법이 조항 변경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무기 판매 결정하기 전에 절대로 중국과 협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너들 중국하고 잘 무슨 지내라, 이거 중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대만의 독립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대만이 또 중국하고 너들 독립 문제 협상하라, 뭐 이런 강요도 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본토의 대만의 주권, 이거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미국이 이제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이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이때부터 이제 전부 방어형 무기 이런 것들을 공급해 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거 대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77%가 전부 미국산이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Foreign Military Finance에서 FMF, 자, 이 차관을 대만한테 이제 무기 구매하는 그 차관을 여태까지 전부 지원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 대만을 완전히 Fortress에서 완전히 요새화 시키겠다, 요새로 만들겠다, 이와 같은 전략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워게임을 한번 해봤더니, 중국하고 본토하고 대만하고 붙는 워게임을 한번 해봤더니, 전투 시작 4일 만에 96시간 만에 대만 해군과 대만 공군은 전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게임이 안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스타티스틱에서 보시다시피, 자, 병력, 자,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전차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어틸러리죠, 포병도 말이 안 되고, 이와 같은 해군도 말이 안 되고, 완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submarine, 자, 이런 경우는 이제 39대 2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빠마, 자, 250대 빵이다. 이제 폭격기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ighter, 자, 이것도 700대 300.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 이제 대만과 직접 붙었을 때는 4일이면 전부 끝난다. 그래서 대만을 요새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럼 특히 공중 해상 지원, 이런 걸 전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비대칭 전쟁 능력이나, 그 다음에 지상군 교육 지원이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강화를 하겠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대만의 그 무기 거래,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그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79년도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최초로 F5 그 전투기 그리고 호크 그 다음에 저 지대지 미사일 그 다음에 이 자주포 8인치 자주포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부터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때는 장갑차 그 다음에 스타파이터 이도 전투기죠 C-130 이 수송기 F5 프리게이트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조지 부시 8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F-16 패트리엇 사왔고 토피도 그 다음에 프리게이트 스팅어 미슬 하푼 자 이런 것도 계속 사왔습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때는 자 90년도 말 2000년 초까지 이때는 F-16 패트리엇 토피도 같은 거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사왔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제 같은 거고,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소해함, 자, 150mm 자주포, 호카이, 이런 것도 사왔고, 그 다음에 F-16 패트리엇, 자, 이거 사왔고, 그 다음에 부시, 그 아들 부시 때, 2000년도 초반부터, 자, 이때는 잠수함을 사왔습니다. 디젤 엘렉트로닉 잠수함. 그러니까 8척을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마지막 그 디젤 잠수함인데, 자, 이거를 이제 사왔고, 그 다음에 B3C 해가지고 해상 초계기도 사왔고, 그 다음에 150mm 자주포, 그 다음에, 자, 이거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오바마 때는 그 헬기, 패트리엇, 토우, 공격 상륙정, 자, 이런 거, F-16 전투기도 사왔고,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때도 이제 패트리엇하고 토우, 이런 것들을 전부 F-16 전투기도 사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 2021년,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바이든 때부터, 자, 바이든 때 21년도 이제 155mm 자주포 시스템 이런 걸 사왔고, 그 다음에 볼케이노 그 대전차 시스템 이런 것도 사왔고, 그 다음에 하픈 블록 미사일, 사이드 와인더 전술 미사일 이런 것도 사왔고, 자, 패트리엇 시스템 서비스,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바이든 때,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자, C4, 이제, 자, 이거를 전부 개량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작년부터 이제 드론을 사왔다. 그 얘기입니다. 드론을 사왔고, 그 다음에,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1000대 이상의 그 드론을 사왔다. 미국에. 그 스위치블레이드 드론. 자, 이건 사거리 30km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정밀 유도 미사일 그런 건데, 자, 이것도 사왔고, 290의 알티우스 600. 자, 이것도 드론 사왔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는 이제 드론도 사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초의 이제 최초의 이제 방어 성격의 그런 무기 체계들을 전부 구매를 했는데, 이제 갈수록 거기에 이제 공격형 무기들도 전부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TRA 저 대만 관계법에는 방어 성격의 무기만 이렇게 구매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완전히 자 2000년도부터 이제 대만을 완전히 그 포트리스 타이완
대만을 요새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좀 더한 그런 공격형 무기도 필요하겠다. 이제 이렇게 미국이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미중 전쟁, 여태까지는 왜 그럼 장황하게 이렇게 미국과 대만을 위해서 미국이 이와 같은 전략적인 그 안보 이해를 가지고 여태까지 45년부터 계속 공을 들여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포트리스 타이완 완전히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이 전부 투자를 해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칠 경우에 절대로 미국이 좌시하지 않고 이 전쟁에 인바로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미국과 대만과 얽혀있는 그런 군사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무기 구매까지 전부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부 자료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중 전쟁. 자, 미중 전쟁 관련해서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미중 전쟁이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아니면 중국의 대만에 대해서 봉쇄를 강화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미중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언제 침공할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먼저 대만이 우리 지금부터 독립이다. 독립선언할 경우 아니면 또 미국하고 공식 방위 동맹 조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다음에 핵무기를 획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중국 국내 문제가 완전히 얽혀 있어서 이와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실타래를 찾기 위해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대만이 이제 우리 지금부터 독립이다 이렇게 나올 경우는 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중국군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먼저 금문도 때리고 그다음 마주섬 자기 그 본토로부터 10km 안에 있는 전부 섬들이니까 말만 이것이 이제 대만 영토지 대만과는 무려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런 섬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로 대만 해협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미 해군 항모 이런 것들이 이제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대만의 군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이제 여기에 대한 공격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만은 어떻게 그러면 리액트 할 거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도저히 혼자로는 안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4일이면 끝나니까 4일이면 전력이 전부 소진되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과 공조를 강화하고 SS를 보낼 것이다. 그때 이제 주로 쓰는 것들은 전투함이나 이 전투기보다는 오히려 대함 미사일, 이제 대만 해협에서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의 함선,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함 미사일들을 주로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모함이 아니고 핵잠수함이나 장거리 폭격기로 이제 중국 공격에 대항할 것이다. 나중에 물론 이제 항모도 다 풀겠죠. 그래서 일본, 유럽, 여기에다 전부 다 이제 시그널을 보내서 이제 공조 체제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침공 시나리오 이외에도 중국을 대만을 완전히 봉쇄할 경우에 밀리터리 블로케이드 할 경우에 이건 직접 공격의 이제 전 단계인데 이럴 경우 예컨대 이제 금문도나 마주섬 이런 것들을 전부 점령하고 완전히 봉쇄했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도발로 간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에스컬레이션 되면서 이것이 미중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이거를 비교를 하면 먼저 대만하고 중국하고 군사력 비교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 게임이 안 된다. 4일 만에 끝난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볼 때 이게 지금 지상전력 이런 거는 비교해봐야 별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어차피 전쟁을 할 때 이제 칠함대가 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와이에 있는 칠함대, 이제 일본에 있는 칠함대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군하고 해군력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빨간색 공군력을 볼 때 이제 미국이 사실은 공군력만 보면 이 중국을 좀 앞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해군력도 마찬가지다. 이 항모 같은 경우 미국은 11개 전대가 있는 반면에
자, 중국은 이제 2개, 하나 이제 더해서 3개, 뭐 이렇게 맥시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구축함이나 또 잠수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이 조금 앞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은 이제 미국이 조금 중국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미 칠함대 전력하고 중국의 또 전력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중국이 조금 낫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미 칠함대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일본 전력도 가세하고 예컨대 나토나 뭐 아까 얘기한 오쿠스나 아니면 코드나 무슨 뭐 이 저 나토 뭐 이런 세력들이 전부 가담할 경우에 양상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객관적인 이 수치만 가지고 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미국의 CSIS에서 지금 여태까지 자 이거 전부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 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SIS다 중국 대만 침공의 미중 워게임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CSIS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1962년도에 창설된 think tank인데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아주 뛰어난 그게 저명한 그런 think tank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에서 24번에 걸쳐서 미중 워게임을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 1월 10일 날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발표에 따르면은, 근데 자, 언제 그럼 전쟁이 발발하냐. 자, 여기에 따르면은, 대만이 아까 얘기대로 중국 본토하고 분리선언을 했다. 자, 독립선언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헌법에다 집어넣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이 전부 찬성을 했다. 과반수 이상이. 자, 이럴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벌어졌을 경우에 중국은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전쟁 준비 병력 동원하고, 대만 미사일 공격을 먼저 감행을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즉각 대만 보호를 위해서 칠함대를 이제 출동시킨다. 그래서 여기 이제 2개 항모 전단을 이제 급발하는데 이 에브람 링컨 그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자 이 2개가 이제 전부 이 대만 해협 쪽으로 이제 남중국 해 쪽 중국 해 쪽으로 이제 달려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거 외에도 이제 9개 항공모함 전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빈슨, 루스벨트, 워싱턴, 스테니스, 트루먼, 부시, 포드, 케네디, 아이젠하워. 자, 이와 같은 9개의 항모 전단들이 있다. 그래서 미국 동맹국들은 여기서 자, 미국만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이제 동맹국들이 이제 누가 여기 들어가냐 하면 일단은 대만, 일본, 호주, 필리핀. 자, 이것만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따라서 이제 주 전장터는 어디냐면, 지금 현재 여기, 파랗게 만들어 놓은 여기서 좀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서에서부터, 한반도 서에서부터, 자, 중국해, 그 다음에 남중국해. 자, 이렇게까지 이 일대에서 주로 이제 그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 남동 중국해하고 스프레틀리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데, 자, 전쟁은 통상 한 3주간 지속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3주면 다 끝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일, 항공기, 함선을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대만 본토하고 남중국해, 미 동맹국 해상전력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중국이.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잠수함하고 전투기는 중국군 해군을 이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군은 이제 대만에, 여기 대만 이제 남부에서 이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상륙작전 감행했는데, 이때 대만군들은 이제 산악지형, 동부에 이 전부 산악지형이라고 그랬죠? 이 산악지형에서 전부 저항을 하고, 자, 이러면서 이 상륙작전이 실패를 하고, 그러면서 대만 해안에서 수만 명의 중국군이 전부 포로로 잡히는 자 이와 같은 그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 종합한 그 결과를 보면은 자 이거 뭐 많은 양인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자 이거 결과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미국과 대만과 일본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상륙작전 침공을 격퇴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이 130km에 달하는 대만 해협 이거를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상륙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려웠다. 이런 의미에서 침공하고 상륙작전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영토는 이제 물론 뭐 타격을 받았지만은 보존되고 있었고 대만은 나름대로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여태까지 대만 고유의 그런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면서 대만의 침공 이거는 근본적으로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결정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만군은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하게 약화가 됐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만군은 단독으로 인민해방군 공격을 방어할 가능성 이런 거는 거의 희박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면 미국이 안 도와주면 대만은 없어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동맹국, 미국 동맹국 그 피해 상황을 보면은 우선 아까 두 개 그 항모 이렇게 함선들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항모 두 척은 이제 한 척은 완전히 침몰했고 링컨호는 그 다음에 항모 레이건은 심하게 손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작전 불가능하게 됐고 그 다음에 10척에서 20척의 그 전함들이 전부 손실됐다. 그 다음에 항공기는 수백 대 손실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최소 900대 그 미 항공기 동맹국 그 항공기들이 이제 그 파손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군 능력 2분의 1이 전부 파괴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괌에 있던 그 공군 기지 수백 대 그 항공기들이 전부 격추됐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피해 관련해서 보면 미국은 3,200명에서 5,000명 가까이가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은 5,000명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모든 군사 자원을 전부 소모했다. 그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유럽 방어를 위해서 여태까지 할당된 자원 이런 것들도 전부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시뮬레이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전쟁을 했더니 미국이 여태까지 이락전, 아프가니스탄, 약 20년 동안 여태까지 잃었던 거, 미군이 잃었던 거, 이게 근 절반을 상실했다. 이 3주 동안에 중국과 붙으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군 피해를 보면은 중국군 그 상륙함대, 그 다음에 해함대 이런 거는 거의 파괴가 됐고 그 다음 150척의 함선이 침몰하고 그리고 중국 해군은 완전히 괴멸되고 말았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155대 손실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1만 명 가까이, 미국 동맹국보다 피해가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다. 인원 손실.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3만 명이 전부 중국군은 포로로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결과를 보면은 첫째, 미국의 글로벌 입지는 이번 미국과 중국의 그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크게 훼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 통치가 완전히 종말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중국 대만 경제가 완전히 파괴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국이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서 겪은 군사적인 교훈은 전쟁하면 이제 전부 이게 마이너스다 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중국해에서 예컨대 중국의 군사작전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남부에 예컨대 신속대응권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교훈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괌이나 그 일본의 항공기를 보안해서 특별 그 대피소 이런 것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0년도부터 이제 쿼드하고 2007년부터 쿼드하고 오크스하고 무슨 이제 나토 IP4 이런 거 좀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변죽만 울리지 말고 계속 그 해상 훈련을 강화하고 뭔가 이제 군사 동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그 어떤 이 엑서사이즈를 그 계속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했을 때 그럼 주변국들이 과연 그럼 누가 지금 현재 여기 개입을 할 거냐.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뒤에는 예컨대 서방, 나토, EU, 한국, 일본 뭐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고 저쪽 중국 뒤에는 러시아, 북한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토하고 서방 지원, 미국 지원 자,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가능할 거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로 이제 결성을 해서 중국에 이제 대항한 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아시아 동맹국들하고 연대를 계속 강화하면서 조력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런 그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들과 이제 안보 협력 관계를 이제 강화하고 있고, 자, 이런 틀에서, 그 다음에 또, 오쿠스하고 예컨대에서 호주, 영국, 그 다음에 자, 이러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 자, 이와 같은 전략적 균형을 위한 이런 개입,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쿼드도 마찬가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 이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자,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엑서사이즈도 하고 있고, 자, 이렇다, 그 말이죠. 그냥 이와 같은 그 전반적인 이런 포석들은 전부 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런 경쟁, 이런 것들을 그 위한 어떤 스트래티직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제 전부 진단을 하고 연합 해군 훈련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성과를 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토 IP4 아까 얘기대로 2022년부터 그 스페인 그 마드리드 거기다 작년에 빌뉴스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올해 워싱턴 여기서는 IP4 우리나라, 일본,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좀 초청을 받으면서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전략적인 이런 포석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계속 이런 것들을 다져나갈 것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에 올해 그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우리 독일은 전함 이척 호위함 일척, 기동부대 공급 일척을 인도의 태평양 지역에다 파견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뿐만 아니고 이 나토 지역에서 예컨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붙었다 이러면은 전부 다 이제 줄을 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토라고 하는 거는 자 어느 나라가 그 회원국가 어느 나라가 예컨대 적으로부터 그 피침을 당했거나 자 전쟁에 휘말릴 경우에 다른 모든 다른 회원국들이 전부 다 이거는 자국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협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예컨대 자 지금 현재 중국과 싸운다 하면은 나토는 전부 1차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뭐 했던 것도 왜 나토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들어갔냐. 그러니까 미국이 9.11 테러 때문에 자 빌라든 통해서 자 완전히 9.11 테러가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 대한 공격은 우리에 대한 테러 공격이다. Fight against terrorism. 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십시일반으로 다 들어가서 계속 여태까지 덩달아 같이 싸웠다면 20년까지, 2020년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과 붙었다 하면은 나토 서방 이런 나라들은 이제 거의 줄을 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방 주변국들은 자, 이게 중국하고 대만하고 붙는다. 이럴 때 완전히 중국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이고 대만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중국과 대만의 어떤 이런 그 갈등, 이런 문제를 완전히 이제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투쟁으로 그렇게 전부 인식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서방 진영, 나토 진영, EU 진영, 자, 이게 우리 한국, 일본, 뉴질랜드 포함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 이거는 절대로 용납을 안 할 것이다. 지금 현재 푸틴이 자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납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또 가스 스탯으로 이 문제를 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만의 존재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을 하고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한 모든 위협이나 무력 사용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거부를 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런 걸 이제 강조한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 미중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은 이와 같은 지금 얘기한 그런 나라들은 나토 회원국들 이런 나라들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나토 진영이나 이 서방 진영은 미국이 참전한다 하면 거의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조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중간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중국 뒤에는 그럼 과연 이제 러시아나 이 북한이 줄을 설 것인가? 자, 이 태제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여태까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군사적 연대 가능성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그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 예,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작년도에요. 그러니까 23년도에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재래 무기가 이제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이제 SOS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작년도 그 3월 달에 이제 시진핑이 모스크바 가가지고 자, 이제 저 푸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묵시적으로 전부 동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지난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없었던 그런 변화를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지금 현재 주도하는 것이 바로 푸틴 너하고 시진핑이 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푸틴이 이제 사기를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제한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시진핑 이제 컨셉에 따르면 중국 컨셉에 따르면 야 중국 내부에서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저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야 푸틴 본받기 운동하라 뭐 하면서 완전히 너도 푸틴이 돈바스 친 것처럼 너도 지금 현재 저 대만에 대해서 칼을 들어라 이제 이렇게 전부 다 이 압력을 그 내부적인 압력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세계적인 역할, 우리가 러시아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 서방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자, 러시아 전력을 어떤 형태로 조금 향상시키고, 절대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명분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미, 반서방, 뭐, 이런 그 연대를 상징적으로 이제 과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제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패배를 했을 경우에 자, 이 제3세계 여태까지 내가 지금 종주국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종주국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다시 또 저쪽으로 저 서방 진영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도 이제 시진핑은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내가 만약 조금 자, 푸틴한테 줄 경우에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대만을 쳤을 경우에 얘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바로메타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포석에서 측면에서 자, 어느 정도 조금 지원을 한다. 자, 뭘 지원했습니까? 뭘 지원했냐면 먼저 드론을 줬습니다. 자, 드론이 슈피겔제 따른 건데 드론을 줬는데 이 제작사는 시안빙고 인텔리전트 에비에이션 테크놀로지 이 회사하고 다지앙 이노베이션스 자, 이 DJI 자, 이 두 회사가 만든 이제 가미가제형 이제 폭격형 그 드론을 줬다. 그러면서 100기의 드론을 줬는데 그 프로토타입이 뭐냐면 ZT 180이다. 그래서 2023년 4월 달에 인도를 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략 한 35에서 50kg의 그 탄약을 이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제 자체 그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생산 시설을 이제 구축하고 매월 한 100기 정도 생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그 기술적인 협력을 중국 정부가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민간 전력 발전 시설을 이제 때릴 수 있고, 민간인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병 탄약을 일부 줬습니다. 일부 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함정 모터나 방산 기술, 그 다음에 듀얼유스 그 물품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공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홍콩이나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를 통해서 러시아 건네줬고, 그러나 더 이상의 그 살상용 무기 이런 것들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청기의 그 소화기, 이제 이 기관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개인 방탄복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지원하면서 이제
생색만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 여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극명하게 보여졌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만약 국제 제재를 지금 러시아가 받고 있는데 이거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을 할 경우에 이제 서방은 중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란이 러시아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샤헷 저 드론을 줬기 때문에 이란이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마당에 지금 이제 서방과의 경제적인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무역은 중국 전체 무역의 2%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은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이 서방국들과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좀 미쳤다고 지금 이제 이런 불이익을 당하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돌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그 행동을 중국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자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협력을 한다. 지금도 뭐 싼 석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사주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싼 값에 사더라도 자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도와주는 꼴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전쟁 수행에 이제 재정 지원하는 꼴이다. 이렇게 지금 전부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 전에서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중립을 취한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무슨 평안이다 이런 중재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신용도 하고 외교적인 그런 이제 행동도 취하고 이제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어떤 형태로 하든 미국하고 서방하고 좀 뭐 아니 꼽긴 하지만 절대로 관계를 파토내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쟁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대미 관계 개선 카드로 이제 러시아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계속 러시아 뭐 푸틴 본받기 이러니까 지금 현재 친러 성향을 그 언론에서는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러시아도 중국 아시아 질서 재배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도 자 이 중국과 지나치게 뭐 이 경사되고 포탄 뭐 주고 어느 정도 군사무기 주면 그걸로 끝이지. 여기다 기름 좀 사주면 그 끝이지. 더 이상 무슨 동맹 관계로 발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푸틴도 여전히 꺼린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자 우리가 세력이 지금 약해진 이 마당에 중국이 완전히 아시아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이제 푸틴이 못마땅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푸틴은 나름대로 지금 아시아 그 순방 외교도 하면서 북한도 갔다가 베트남도 갔다가 인도도 갔다가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그 아성을 구축하려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해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전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붙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올 6월달에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이제 양국은 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 협정을 체결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 관련해서 이제 포탄이 이제 고갈돼 있기 때문에 자 북한으로부터 100만 발 이상 그 포탄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그런데 만약 이번 전쟁이 끝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가 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전쟁이 끝나면 러북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거는 급속히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두 나라 간에 맺혀지는 그런 어떤 형성되는 그런 공감대가 거의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밀착에 대한 그 중국의 인식 이런 것들도 대단히 센시티브하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그 영향권을 행사를 했는데, 자, 갑자기 이 푸틴이 나가지고 평양 방문하면서 뭔가 지금 현재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러시아로 기우는 듯한 그런 걸 보여주는 바람에 이게 영 못마땅하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향의 감소 이런 것들을 우려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김정은이가 모스크바로 기우는 거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요번에 이제 그 푸틴 방문을 통해서 예컨대 이제 잠수함 기술도 주겠다.
뭐 위성 기술도 주겠다 뭐 이러면서 자 이제 과학기술 이제 군사 분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그 약속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크게 이 마음에 드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어차피 이 서해 바다에서 둘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을 중심으로 자 북한하고 러시아가 긴밀한 관계니까 북한하고 중국 도대체 지금 현재 보면은 자 김정은이가 훨씬 더 모스크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 이런 이상설 뭐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이 한 장면만 보면서 예컨대 이제 북한이 완전히 러시아로 기울었고 이제 중국을 찬밥 다루듯이 뭐 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근본적으로 북중 간의 이상설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간에 이제 97% 이제 북한의 무역 97%가 이제 중국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여전히 그 전략적인 가치,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얘기 중국 입장에서. 그래서 만약 북한이 이제 결정적인 상황을 맞게 되면은 완전히 뒷마당인 우린 중국으로 기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동서냉전 당시에도 북한은 자 계속 이제 뭐 시소 하면서 자 이제 뭐 이제 그네를 타면서 한쪽은 저쪽 갔다 한쪽은 이쪽 갔다 뭐 한 번은 저쪽 이쪽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소 게임을 하면서 이제 그 이익을 챙겼는데 근본적으로 그러나 이 중국하고 북한은 완전히 그 혈맹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6.25가 항미 원조 자, 이런 것들은 결코 지울 수 없는, 막 그런 객관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북한도 함부도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물론 뭐 조금 덜 준다고 서운해서 뭐 투정을 부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 중국의 이 반하는 그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전폭적 지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계속 그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계속 중간자적인 뭐 그런 이익을 찾기 위한 그런 일련의 반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예 근본적으로 저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제 그 말에. 그러면서 자 이게 북중로 자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도 이것이 뭐 느슨하고 예컨대 북한과 러시아도 느슨하고 북한과 중국과도 느슨하고 뭐 이런 그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중국이 맨 가운데 있다고 쳤을 때 이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3자 연대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를 이제 새로운 그 신냉전이 도래했다 하면서 북방 삼각관계가 완전히 뭉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태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먼저 중국이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이 우선 이와 같은 그 동맹 연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북한은 완전히 지금 국제 제재 대상인데 미쳤다고 이 두 나라하고 지금 동맹을 맺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제재, EU 제재 전부 다 바꾸는 게 이 두 나라인데 이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핵 개발하면서 9개 유엔 생션이 있고 EU 생션, 미국 생션, 호주 생션, 일본 생션 뭐 전부 다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나라하고 그 동맹을 맺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도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부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북한에 대해서 중국은 완전히 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짜 3자연대 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다 이제 그 말. 불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중국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북중러 동맹 이거는 중국에는 완전히 이제 자살골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국제에서 뭐 하게 됐다면 이제 완전히 중국조차도 이제 북한 러시아처럼 동네북이 될 텐데 도매금으로 완전히 넘어갈 텐데 미쳤다고 이와 같은 저 엉터리 짓을 합니까? 천만에. 그래서 국제사회 압박도 이제 고조될 거고 서방과 경협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단절될 거고 그래서 3자연대 이런 거는 자 그냥 사람들이 하기 좋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 이거 일정 부분 미국을 상대로 어떤 상징인 카드 뭐 이런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웅변하는 뭐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북중러 그 북방 삼각 연대 그 동맹 이것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난센스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완전히 난센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이제 중국하고 거의 많이 결론이 났는데 자 이게 중국하고 그럼 미국하고 전쟁 그 전에 중국이 이제 대만 치는 거 지난 영상에서 불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팩터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대만을 안 칠 경우에 미국과 중국과의 전쟁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급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과 이제 그러면 지금 앞으로 자 이제 당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10년 내 어떻게 이 국제 정세가 변할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 인도 패시픽 이쪽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또 이와 같은 그 국제 정세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금 현재 미국을 설득해야 되고 자 이런 것 관련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중국은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 얘기를 하고 이제 시진핑 리스크도 있고 국내 정세가 대단히 어렵다. 지난번 이제 시진핑은 곧 이제 탄핵될지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원로들이 이제 시진핑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 점차 고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얼마 못 갈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인데,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당장 침공 가능성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27년까지 뭐 치겠다. 이제 3년 남았다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 어느 정도 군사력, 이걸 좀, 향상시키자. 그런 얘기지. 반드시 전쟁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이 피해간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자 완전히 대만을 이제 고립시켜가지고 우리 페이스로 끌고 가겠다. 이것도 실패했다는 걸 이제 시진핑이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고 그러나 이제 당분간 그 그레이존 액티비티스 아까 얘기대로 자 이런 것들은 뭐 지속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나 선박들이 대만의 방공 그 10개구역을 이게 침범한다든지 대만 해협중앙선을 침범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중국 해안경비대가 이제 대만 선박을 통제하거나 또 해안경비대가 이제 물대포로 레이저로 뭐 이런 것들을 위협을 하거나 또 경제제재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것들을 할지 모른다. 그리고 남중국해 이 일대가 가지고 이제 분쟁 그 근처 섬에서 예컨대 군사기지를 계속 확장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직접적인 군사적 침공 이런 것으로는 이제 절대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이제, 거의 무슨 트럼프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들은 이제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이것이 지금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진단하냐면은, 자, 이 바이든 정부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그보다 더 이제 강하게, 강성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북중러 동맹 성격의 이 반패권연합, 예컨대, 자, 인도 패시픽 이쪽에 어느 누구도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도. 예컨대 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조차도 중국이 이 태평양을 넘보고 지금 현재 이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지금 미국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반패권연합 이런 것들을 이제 결성하는 거. 여태까지 많이 결성해왔지만 더욱 구체화하면서 강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중 강경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 모성 전략 이거는 이제 바이든 이후부터 다 포기를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완전히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인 지원 강화 이런 전략으로 돌아설 거다. 그래서 서방 진영은 이제 중국의 대만 위협에 대해서 이제 실감을 하고 완전히 여러 면에서 이제 대만을 더 이제 의지를 하고 지원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중국 대만 침공 관련 미국의 평가는 자, 이게 한편으로는 곧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우리가 억제력을 더 키울 경우에, 자, 이것은 직접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현재 침공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no unfairlightly, 이건 독일말로 완전히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는 거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침공 이거는
막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억제력을 키우고 이와 같이 사전 포석으로 계속 이 안티 헤지모닉 그 이제 coalition 이런 것들을 인도 패시픽 지역에서 우리가 구축해 나갈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정부의 컨셉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자 이런 반패권 연합운용 이 전략을 이제 구상할 때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중국과 러시아 간의 유착 관계 이거는 일정 부분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다. 자 러시아를 잘 설득을 해서 빨리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제 손 털어라. 종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은 어떤 형태로 러시아를 이제 국제 무대로 다시 재유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이제 나토도 훨씬 더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태평양, 인도 패시픽 이쪽 지역에서 역할 확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이 고민할 수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시아판 나토 결성. 자,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대중 해상 봉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자, 이거 이제 서태평양 아시아 동맹국하고 연대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자, 근데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자, 중국의 앞바다는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막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컨셉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막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대만과 일본 해군과 자, 일부 이쪽 세력들을 여기를 지금 커버를 하고, 그러면서 필리핀 뭐 이런 거에서 동중국, 남중국해 이런 것들을 전부 차단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쪽을 한반도를 전부 커버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에서 예컨대 자, 뭐 공격을 하고 전투를 벌일 때, 자, 이 북방 세력들이 이쪽을 통해서 오는 거를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서 이거를 지금 억제하고 봉쇄하고 이 방어하는 역할을 대한민국 군이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쪽 그 동해바다를 통해서 오는 잠수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자, 이 일대에서 기동하던 해상전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고, 자, 그래서 이거 한국이 지금 현재 만약 미중 전쟁이 벌어졌다 하면은, 자, 이때 우리는 이께서 뭐 미국에 대해서 무슨 뭐 이 포탄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 대한민국 우리 국방 요원들은 전부 여기서 이 북방 세력들 이쪽에서부터 이 남진하는 이 세력들을 차단할 그런 임무를 일본과 동시에 같이 협력해서 막아야 된다. 이쪽을 전부 우리가 커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 남쪽이 해군은 이쪽을 커버하고 우리는 이쪽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말라카 해협 이쪽은 예컨대 영국이나 무슨 뭐 호주나 이쪽 나토 진영 막 이런 그 세력들을 통해서 예컨대 이제 이쪽을 전부 커버하면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중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쿠스하고 이 쿼드하고 나토 연대 강화한다.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대로 이제 모든 이 석유들이 이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부 이렇게 들어옵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전부해서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이나 인도, 나토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일대에서 전부 이제 작전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해상 교통로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주나 뉴질랜드, 필리핀, 자, 이런 나라들은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일본과 함께, 자, 이 일대에서 중국의 어떤 이런 진출, 태평양 진출, 이런 것들을 이제 봉쇄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 그렇게 이제 전부 전략을, 가닥을 잡아 나가면서 이와 같은 해당되는 나라들과 이제 완전히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변수가 지금 현재 이 글로벌 사우스 이쪽의 개도국들인데 중국이 이 개도국들을 전부 지금 현재 오케스트레이팅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대의 글로벌 사우스 주도하는 거 이거를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지구사회는 이제 글로벌 노스하고 글로벌 사우스하고 이렇게 대척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나 글로벌 노스는 이제 우리 전부 이 선진국들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다 이런 거를 전부 이제 지향하는 막 그와 같은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글로벌 노스라고 얘기하고 이 글로벌 사우스는 옛날의 개도국들입니다. 개도 그 G7, 77, 차이나, 플러스 차이나 자 이런 나라들 전부 이런 나라들인데 비동맹 이런 나라들인데 동서냉전 종식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가 그러나 브릭스가 2009년도 브릭스가 이제 생겨나면서 다시 재부상하기 시작이다. 글로벌 사우스가.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완전히 종주국 역할을 하는 중국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자 어떤 형태로 이 글로벌 사우스하고도 같이 그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교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 그런 그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것으로 이제 그 시진핑 그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 예컨대 지금 이제 두 나라 양안 관계 그다음에 시진핑이 과연 대만을 칠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이 에스컬레이트 돼 가지고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지금 현재 세 편의 그 시리즈로 영상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만간 시간이 되면은 지금 다른 일로 제가 좀 바빠서 뭐 염두가 안 나는데 시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모처럼 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